오늘 아파서 빠지는 친구들이 꽤 있네요. 형이 자요. 됐고. 보겠습니다. 32번 볼 건데 이거 가기 전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못하는 유형이 뭐냐?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첫 번째를 내가 이걸 1번이라고 둘게. 1번의 내용 정리를 못한다. 이거는 가장 크게 단어 문제일 수 있죠. 아니면 단어를 알더라도 구문 해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단어의 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두 번째, 선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선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100% 단어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해석을 해요. 선지의 단어를 100% 이해했다면 이거는 못 풀 수가 없어요. 자, 너희한테 제일 문제점인 거, 그리고 특히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제일 고질병이 뭐냐면 여기를 해석하고 여기도 다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도 정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문을 다 해석을 하고 선지를 다 해석했는데도 정답을 왜 골라내지 못할까? 연결을 못해서 그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내용이 A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다시 뭐일 거야? A를 다시 정리한 A 다시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네가 A랑 A 다시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맨날 말하지. 너네한테 부족한 거 뭐라고? 패러프레이징을 못하는 거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거지. 너네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라고 했죠.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에도 어떻게 풀어야 돼? 눈으로만 풀지 말고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100% 문제만 풀고 오시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이유조차도 난 모르겠어. 너네가 지금 숙제를 해왔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패러프레이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아무도. 그러면 숙제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시킨 건 뭐냐면 문제만 풀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적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니? 너네가 그냥 문제를 푸는 건 실제 모의고사에서나 해. 근데 이건 지금 모의고사 문제 푸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연습하는 용도잖아. 그럼 연습을 해오셔야지. 숙제의 양이 많았어요? 네, 많았을 수 있죠. 그런데 숙제의 양보다도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풀어서 패러프레이징 해오라고 했으면 해와야지. 해왔어야지.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거의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숙제 나갈 건데 숙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이 특강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의미를요. 일단 32번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해석은 다 되었을 것 같으니까 해석은 대충 한번 해볼게요. 오랜 시간 전부터 요가 선생님들은 항상 말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calm your body, calm your mind. 뭐 해라? 너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라 라고 말했대. 그리고 they argue.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사실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들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액션하고 feeling이 뭐 한다? go together. 밑줄 그으세요. 자, 너네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딱 봤는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argue라는 단어가 있다. argue는 뜻이 그냥 대충 하면 뭐예요? 주장하다죠. 근데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뜻에는 진짜 엄청난 힘이 들어있어. 뭐냐면 거의 이거랑 똑같은데 argue, insist 라는 표현과 say
그 다음에 다른 주장하다 쉬운 단어 뭐 있어? 너네가 알고 있는? 다른 뜻의, 다른 표현에 주장하다. 알고 있, claim. 또, 주장하다. 그렇다고 말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뭐가 있을까요? 쉬운 단어 위주로. 모의고사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 어쩌고는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뭐가 있을까? 아니 간단하게 think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너네가 딱 보기에 say, claim,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들과 argue, insist 뜻은 거의 다 똑같아. 주장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이 A군하고 B군의 뉘앙스 차이가 어떤 게 훨씬 더 강해 보여요? A요. A가 훨씬 강해 보이죠?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너네가 이 한국말에서 만약에 나는 강하게 주장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말한다랑 주장하다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치, 주장하다라고 생각하죠. 또는 막 촉구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쵸? 그 표현들이 전부 다 뭐로 표현이 된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럼 너네가 모의고사 문장에서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진 놈들이 여기에 나오면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이 뭐겠어요? 뭐겠어? 중심 문장이겠지. 맞아? 그래서 너네가 내가 계속 단어의 뜻만 대충 외우지 말고 뉘앙스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rgue, insist와 같은 단어들은 이런 뜻을 가진 거지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너네가 이런 걸 보자마자 뭘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아, 뒤에 있는 대절은 진짜 중요한 거겠구나 라는 걸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너네가 이걸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풀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이 뒤에만 보일 거예요. 다른 거는 진짜 딱 하나도 안 보이고 argue다. 중요한 거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중심이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일 거라고. 이해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경제적이라고요. 됐어요? 문장 맨 첫 번째부터 줄줄줄줄 밑줄 쳐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고 모의고사는. 됐지? 그럼 볼게. 액션이랑 feeling은 go together. 행동과 감정은 어떻게 한다? 같이 간다야. 그리고 by regulating action. 뭐 함으로써?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규제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제를 함으로써 which is under the more direct control. 이거 필요 없지? We can indirectly regulate the feeling. 뭐 할 수 있대? 간접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대요. 그럼 봐봐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주제문이 나오죠? 뭐예요? 행동을 뭐하면? 통제하면. 그게 뭐가 된다? 감정 통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동을 내 맘대로 조절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뭐도 된다고? 감정도 조절된다는 뜻이야. 이거 모의고사에서 맨날 나오는 유형 주제거든? 뭐 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웃게 된다라는 그 지문이랑 똑같은 건 거야. 표현만 다르고.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빈칸 보세요.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좀 예시 문장, 좀 자세한 문장이 나오니까요. The old가 무슨 말이야? 오래된인데 여기서 보니까 뭐 사상, 오래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 보니 옛말에는 이렇더라 이런 거지. 그럼 옛말 A가 나오겠지. 그게 뭐냐면 뭐 니콜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버리고 is now also the subject of serious scientific research. 뭐가 됐대?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겠지. 근데 우리 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위에 내용이 뭐였어? 행동을 뭐하면? 조절하면 감정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거짓 불엉으로 뭔가를 조절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제일 맞는 정답이 뭐냐? 이거 일단 통제, 조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 상황을. 그러면 fake it. 어떻게 해라? 가짜로 속여라. till you make it. 네가 뭐 할 때까지? 만들 때까지. 즉, 내 감정이 그렇게 통제가 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야? forcing a smile. 여기 예시 나오잖아요. 모르겠으면 더 읽고. forcing a smile 해라. 뭐 할 때까지? 내가 진짜로 actually feel happier. 행복해질 때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4번을 선택한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건강한 마음이 깃드니까 먼저 뭐부터 해라? 몸을 건강히 해라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healthy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너네가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핵심 단어들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force에 동그라미 해볼래? force에 동그라미 하고 얘를 뭐라고 바꾼 거야 지금? fake라고 바꾼 거예요. 이 단어들을 계속 찾아줘야 돼. 그리고 actually feel happier니까 actually feel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뭐 한 거야? 실제로 행복해진 거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빈칸 문제는 늘 말하지만 패러프레이징 한 다음에 그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입니다. 됐죠?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지문이었고요. 또 질문 가볼까? 몇 쪽에 몇 번? 헷갈렸거나 틀렸거나 하는 거 말해주세요. 없어? 34번에 왜 있었어? 5번이 이거 47쪽에? 네 해보자. 3번 있어요. 3번 했어. Everyone waits for superiors to stop talking. 오케이. 자, 이거 딱 보니까 34번 문장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Charlotte이에요. 사람 이름인 것 같죠? 사람 이름 나오고 noticed, 알아차렸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어떤 내용이 나온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딱 봤더니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in this way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어쩌고 하고 in even the most automatic and casual conversation 뭐 하는 상황? 자동적이고 캐주얼한 대화 상황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라는 부분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A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무조건 읽어야겠네. 한번 볼게. 아까 내가 말했죠? 어떤 사람이 눈치를 챘거나 알아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noticed라고 하는 단어가 너네 눈에 딱 띄어야 된다고.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차렸는지 뒷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Her study of police helicopter crews that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뭔 내용인가요? 에 대한 연구. 승무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에서 즉각적인 요구가 빠질 때 이거 근데 안 해도 되지. 이거 모르면 안 해도 되죠. 지금은. 왜냐면 대절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핵심은 누구냐? 지금 헬리콥터 크루가 나왔고 크루가 may engage 뭐 할 거다? 끌어당긴다. 거기에 속해질 거다. in social chat 어디에? 사회적인 채트 대화에. 근데 which will stop 멈출 거래 if work requirements intrude 뭐 하면? 업무 요청이 필요 업무 요청이 있으면 그 대화가 어떻게 될 거다? 멈춰질 거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셜 채트를 하고 있었어.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야.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업무 요청이 생겨. 그럼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멈추겠지. And she found that. 자, 그리고 그녀가 찾았다. 발견한 거니까 발견한 거 뒤에는 무조건 읽어야겠지? Switch from work talk to social talk.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 work talk이 뭐예요? 공적인 대화. 공적인 대화. 그럼 일을 하면서 하는 대화랑 거기서부터 어디로 변하는 거? 소셜 턱이니까 사적인 대화로 변하는 것은 was more often initiated by the pilot. 뭐로부터 종종 initiate 됩니까? 파일럿으로부터 종종 initiate가 무슨 말이에요? 시작된다. Who functioned as a superior in command.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기능을 해? 상급자. 그러니까 최고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 for example을 읽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커맨드까지의 문장을 100% 이해를 하면 여기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면 for example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너네가 이걸 못했다면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긋는 이 부분을 못했다면 이 for example을 읽어봐야 아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if it was quiet 어땠으면 조용했으면 pilot은 might begin 시작할 거래요. 뭐를요? free conversation, free talking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사적인 대화를 시작할 거래. by noticing the view, returning to a previous topic and commenting the mission just completed. 막 방금 지나갔던 그 미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할 거래요. This is exactly the pattern. 그것은 바로 그 패턴인데 that socio-linguistic 어쩌고가 알아차린 패턴이래. 몰라도 돼. As the women in the office shifted from between work and personal talk. 자, 여기 한번 해석해볼까? 사무실에 있던 여성들이 shifted. 뭐 했어? 바꿨어. between work랑 personal talk 사이에서 이걸 바꿨더니 the shift was always initiated by the highest ranking person in the room. 뭐다? 고위. 그러니까 랭킹이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뭐 한다? 항상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촉발이 된다는 뜻이야. 그치? 고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사실은 뭐냐? 도연이가 이 내용은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쵸? 대충 이해는 다 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보면. 근데 왜 A에 3번을 넣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superior를 기다린다 라고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잘못 번역을 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중단하지 않았어?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어. 대화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조용했던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어.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고위, 뭐 팀장님이 갑자기 오늘 뭐 날씨가 좀 덥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superior가 뭐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야? 이야기를 멈추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 기다려주는 거죠? 대화의 주제를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 사실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냥 상급자가 뭐 하면 바꾸면 대화가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오토매틱하고 캐주얼 컨버세이션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거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이어라키가 뭐예요? 계급. E. reflected. 어떻게 된다? 반영이 된다. throughout a workday. 뭐 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에도 대화 안에서 뭐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계급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걸 왜 알 수 있어? 뭐 했으니까. 상급자가 대화 주제를 뭐 하면? 바꿀 때. 바꾸면 그냥 슉슉 바뀌는 거야. 나 이 얘기하기 싫어. 왜? 나는 상급자거든. 그럼 그 대화 안에서도 상급자, 하급자가 나뉜다는 거죠? 그럼 너네는 지금 상급자, 하급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바꿀 줄 몰랐던 거야? 계급이라고 바꿀 줄 몰랐던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superior, 뭐 manager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단어를 계급이 높다, 낮다, 뭐 관료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예요. 됐어? 다 똑같아. 빈칸은 무조건 다 똑같아.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알겠죠? 제가 다 적어 놓으세요. 너네가 정리할 때는 이거 그냥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해한 바대로 적는 거야. 예를 들어 상급자가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서 적는 거지 그냥 단어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네 머릿속에는 없어. 이해되셨죠? 또 질문? 없으시면 쉬는 시간 전까지 진도를 한번 나가고요. 됐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 오늘은 흐름 문제를 나갈 거고 흐름은 문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가 한 문제씩 풀어오는 것만 있을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숙제를 절반이나 뭐 3분의 2를 하거나 마무리를 짓지 못했거나 오답을 정리하지 못했거나 아무튼 뭐 시기 중 하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문제를 100% 풀어오는 게 아니라 빈칸 문제, 특히 빈칸 문제 중에서 너희가 못 푼 문제 또는 풀었지만 틀린 문제 하지만 풀었지만 아무것도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았던 문제, 그러니까 문장 전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줬던 그 숙제 전부를 다시 적어오세요. 패러프레이징 해서.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해오시고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못 푼 문제 다 풀어오시고 오답 정리 다 해오시고 거기까지가 최종 숙제. 됐지? 왜 이렇게 내주냐면 오늘은 한 해봤자 뭐 10문제? 그거밖에는 안 돼, 숙제가. 흐름 먼저 볼게요. 흐름은 진짜 쉽거든? 근데 왜 자꾸 틀리냐면 해석을 대충 해서 그래요. 해석을 대충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단어를 대충 알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대충 알고 해석을 대충 하니 그냥 내용도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간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그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첫 번째 문장을 그냥 최대한 노력해서 읽어. 그 다음에 너네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마케팅, environment, 커스터머, 오케이. 딱 뭐인 것 같아? 환경, 고객, 마케팅.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마케팅인가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해석하기 귀찮으니까. 정말 못된 습관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느냐? 그린. 맞아. 아까 그린 있었어. 넘어가. 환경 있었어. 오케이. 1번 관련 있어. 2번 퍼폼 베러? 이거는 단어가 없는데 헷갈린다. 그런데 흐름 문제에서 2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 2번은 아닌 것 같다. 너네가 푸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3번 environment 아까 나왔고 그린 프로덕트 아까 나왔어. 오케이. environment 나왔으니까 오케이 넘어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세이빙.
오, 얘도 환경과 관련이 된 것 같아. 넘어가. convenience, fulfillment, green, environment 있긴 있는데 헷갈리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해석조차 안 하고 그냥 단어식으로 풀던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과정. 왜 4번이게요? 왜 4번인 것 같아요? 수빈아, 네가 자주 하는 거잖아. 왜 4번일까? 네. 내가 원하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뭐였어? 그린, 환경, 마케팅.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 과정이 맞아 지금? 아니지. 너네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만만해 보이거든. 아, 그냥 단어 이렇게 하면 대충 풀리던데? 그리고 4번 아니면 5번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틀린다고. 이해돼? 이딴 식으로 푸는 건 흐름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핵심을 계속 파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팁 같은 걸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문제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흐름 문제는요 진짜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틀려. 너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지 절대 안 풀려. 계속 틀려 이건. 지금 습관을 바로 잡아놔야 돼.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자. One of the biggest challenge. 뭐? 가장 큰 도전, 문제점. 뭐에? 그린 마케팅에. 얘들아 잘 읽었더니 그린 마케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린 마케팅의 뭐?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면 더 need, 뭐래? 필요성. 뭐 할 필요성? 환경적인 이슈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래요. 그럼 지금 그린 마케팅을 하는 것과 뭐가 상충이 되고 있어? 환경 이슈가 상충이 되고 있는 거지. 우린 아까 단어만 읽었을 때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그린 마케팅을 해야지 라고 이해했었잖아. 그쵸? 근데 정반대 내용이었지. While at the same time satisfying core customer needs.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해야 돼? 만족시켜야 되죠. 뭐를? 고객의 니즈. 코어는 핵심이니까 핵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도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그린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게 문제점이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린 마케팅의 숙적은 뭘까? 환경 문제이면서도 고객의 필요라는 거죠.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으라고. 해, 지금 써. 이따가 진지한 상담을 좀 해보자. 너네 둘이. 자, 종이 없지? 가져가. 됐죠? 자, 1번 보세요. 그러면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놈이 환경 문제랑 고객의 요구를 뭐 맞춰야 된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어. 그럼 1번부터는 뭔 내용이 나와줘야 되니? 예시요. 어떤 예시? 그린 마케팅. 그린 마케팅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예시를 해줘야겠지. 그럼 1번.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이것은 뭐 중에 하나다. 문제점 중에 하나다. Green Ad 캠페인이 가진. 됐지? 그럼 Green Ad 캠페인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1번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Convincing customers. 자, 확신을 시켜야 돼. 설득을 시켜야 돼. 누구를? 고객을. 뭐라고? 환경 제품이 do not perform lower than regular product. 일반적인 보통 제품보다 lower 하는 perform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perform이 low 하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누를 팔 건데 환경적인 비누가 있고 환경적이지 않은 비누가 있어. 이게 regular 비누고 환경적인 비누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 어때야 돼? 비싸요. 비슷하거나 괜찮아야 사는 거지. 환경 비누가 막 거품도 안 나고 닦이지도 않고 그냥 환경에만 좋아. 그럼 고객들이 사겠어? 안 사겠지. 그래서 그 lower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지. 뭐라고? 우리 상품 괜찮다. 써.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A라는 비누랑 B라는 비누가 비등비등해. 비슷비슷해. 근데 사실은 누가 살짝 높냐면 regular 비누가 살짝 높아요. 근데 B 비누는 환경에 좋아. 그럼 약간 조금 차이가 나면 뭘 사겠어 사람들이? A요. 아 그나마? 아니 봐봐. 퍼포먼스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 진짜 근소하게 차이나. 그런데 얘가 환경에 너무 좋대. 그럼 뭐 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경을 같이 갈 수 있는 요 제품을 쓴다는 거야. 이해 안 가네. 환경 파괴범이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야, 이거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이건 환경에도 좋아 하면 사람들은 성능보다는 환경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은 괜찮아? 아니야? 괜찮겠지? 패스. 너네 지금 패스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비기스트 챌린지에서 챌린지로 간 이유가 아니야. 알겠지? 내용 해석을 했어 우린 분명. 네. 2번 Rather, they often with regard to specific feature. 어떻게 가냐면 그들은 종종 구체적인 특징을 다루기 시작한대요. 그게 뭐냐면 perform better. 더 좋다. 더 수행을 잘한다 라고 한대. 그러니까 뭐야? 내가 A라는 비누랑 B라는 비누를 파는데 얘가 보통 비누고 얘가 환경 비누예요. 근데 얘가 퍼포먼스가 더 어떻다고? 좋다라고 홍보하면서 판다라는 거죠. 실제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맞는지 보려면 3번을 가야 되겠지? The environmental benefit of green products. 뭐가? green 제품의 이익, 환경적인 이익은 are that their environmental impact, 그들의 환경적인 영향력이 어떻다? 덜하다. 뭐보다는?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의 그것보다는 환경적인 영향력이 덜하다라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energy saving light bulbs. 뭐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구가 last longer. 어때요? 더 오래 지속이 돼요. offer better convenience. 뭘 제공하고요?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reduce energy expenses. 뭘 제공한대? 에너지 비용을 줄인대. 그럼 이거 지금 뭔 내용이냐? 환경 제품이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더 성능이 좋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거에 연결돼서 2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2번이랑 4번이랑 연결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쳐내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convenience 뭐랑? 편한 거랑 fulfillment 충족시키는 거. 뭐를 충족시켜?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are two of the most significant reasons. 뭐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두 가지래요. Why customers buy green products? 왜 커스터머들이 그린 프로덕트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야. 뭐랑 뭐가? 편리함과 충족감. 네. 내 만족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내가 비누를 닦았는데 환경 비누가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편리함이래요. Not necessarily for environmental reasons. 뭐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but 뭐래요? But for better value. 가치, 더 나은 가치.
safety, 안전한가? 돈이 싼가? 이거래. 자,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었던 흐름 문제랑은 좀 다른 거 느껴지니? 느껴져? 왜 느껴지느냐면 안 느껴져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안 풀어봐서 그래. 고등학교 1학년의 흐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쉽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3번이나 4번쯤에서 진짜 딴소리를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어떤 딴소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라이트벌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뒤에서 라이트벌브에 대한 유래, 역사 이런 걸 설명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풀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뭔 내용이 나오느냐면 지금 환경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대충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 갑자기 이상하게 톡 튀어나온 내용이 없었다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가 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를 넣으면서도 갑자기 중간에 내용을 반대시키는 걸 넣는 거야. 주제랑 반대되는 거. 그럼 너네가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틀릴 거라고 말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용 파악을 중간에 못해서 그래요. 내용 파악이 중간에 잃어버린 거. 내가 길을 잃은 거지. 여기는 위에는 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네? 근데 단어는 다 비슷하고 다 환경 내용인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정답은 과연 몇 번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유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네가 또 중간에 길을 잃었어. 길을 왜 잃었느냐? 쓰면서 풀지 않았기 때문. 자, 내용의 흐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너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푸는 상황이더라도 옆에다가 끄적끄적 막 길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환경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라도 쓰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중간에 길을 잃어요. 여러분이 방금 했던 것처럼요. 한번 해볼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그램 마케팅이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뭐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 환경적인 이슈랑 뭐를? 고객들의 요구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린이라고 가려면 환경도 있어야 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 고객의 요구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제 비누를 안 쓰니까 잘 모르겠네. 칫솔. 요즘 칫솔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 칫솔이 그냥 플라스틱 칫솔이 있고 대나무 칫솔이 있다? 써본 사람.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이 되게 환경이 좋대요.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대나무는 또 잘 썩잖아, 나무니까. 그래서 많이 쓰고 계속 바꿔서 버려도 괜찮대. 내가 대나무 칫솔을 써봤거든? 뭐가 불편한 줄 알아? 대나무에 곰팡이가 쓸어요. 내가 대나무 칫솔을 써본 이유는 그나마 환경에 도움이 될까봐 써본 거야. 근데 쓸 때마다 계속 화장실에 있고 습기가 가득하고 나무다 보니까 곰팡이가 잘 쓰는 거야. 그러면 곰팡이가 쓴 칫솔로 칫솔질을 할 수 있어, 너네? 못하지. 그러면 대나무는 뭐에 좋기는 하지만 환경에 좋기는 하지만 내 고객에 대한 요구가 충족이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나는 뭘 써요? 나 환경 좋으니까 그래도 대나무 해야지 이렇게 할까? 아니, 다시 플라스틱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 고객에 대한 요구조차도 환경 그린 마케팅의 엄청난 요소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볼게. 일단 1번은 진짜 맞다라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 4번도 맞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2번도 맞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야. 3번 다시 봐볼게.
Environmental benefits of green products. 그린 프로덕트의 환경적인 이점은 are 뭐냐면 that 대절이다. Their environmental impacts. 그들의 환경적인 영향력이 뭐하다? 비슷한 제품보다 덜 하다라는 거래. 이거 뭐야? 고객의 요구는 일단 빠져 있고 또 그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에 이점 내가 그걸 왜 써? 이게 왜 사용하느냐 이거잖아. 사람들이 그린 프로덕트를 왜 사용해? 환경적인 이익이 덜해서? 커서. 그럼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 아니겠니? 그쵸?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 아니 근데 5번은 왜요? 5번 내용은 뭐였어? 사람들이 뭐보다는?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뭐를 더 본다? 가치를 더 본다라는 거잖아. 이건 왜 맞아요? 당연히 맞지.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대나무 칫솔을 쓰는데 환경적인 요소만 내가 더 본다면 뭘 쓰겠어? 곰팡이가 쓸어도 대나무를 쓰겠죠. 하지만 better value가 나한테는 더 뭐했으니까? 더 중요했으니까 곰팡이가 쓴 건 나 못 쓰겠다. 내 욕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나 못 따라가는 거야? 이거에 따라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세이빙 벌브가 뭐도 제공하고 더 오래가 그리고 편리해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줄여줘. 이거 다 뭐야? 환경이야? 아니야. 이거 욕구야. 우리에 대한 필요 욕구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힌트가 다 있는데 중간에 또 길을 잃어버린 거지. 정답을 잘못 체크한 사람들. 이해돼요? 네. 정답은 3번. 그쵸? 쉬는 시간. 대충 해석하고 눈으로만 보기로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하나만 쪽이에요. 쪽이냐면 48페이지. 눈으로 풀지 마시고 내용을 옆에다가 한국어로 정리하면서 푸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리한 거 볼게. 네. 이게 잘 잡으면 은근히 쉽고 중간에 또 길을 잃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왜 그러냐면 야구 혹시 아시는 분? 잘 안다. 나 맨날 야구 챙겨보고 야구의 룰에 대해서 잘 알고 커브볼이 뭐고 무슨 볼이 뭔지 다 안다 하면 유리해요. 왜냐면 공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손을 어떻게 했을 때 공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가는 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구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른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뭐라고 했어? 모의고사에서는 하나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모의고사 글이라고 했죠. 너네가 만약에 중간에 나오는 뭐 페스트볼이라든지 너클볼. 아니면 너클볼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페스트볼이구나, 너클볼이구나 이것만 알고 풀면 된다는 거지.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이 문제는 How does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뭐가? MLB 선수가 베이스볼 리그에 일하는 야구 선수가 플레이어가 manage to hit the fastball 뭐를? 속구 엄청 빠르게 오는 공을 친다. 치는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 어떻게 관리할까? 예요. 그 야구 보통 날아오는 공의 속도가 몇이야? 140km. 140? 제일 잘 나가는 게 140이야? 그럼 제일 빠른 게 뭐야? 160. 160? 빠르네. 손으로 던지는 건데. 자, 그 방법은 뭐냐면 that the brain begins collecting information. 뭐 하는 거래? 뇌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래요. 네. 이게 핵심이지? 일단 너네 이거 적었어? 네. 야구 선수가 공을 빨리 오는 공을 치는 방식이 정답이 뭐냐면 뭐 하는 거라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적어도 이거는 적었어야지.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About the pitch long before the ball is ever thrown. 뭐 하기 전에? 던지기 전. 던져지기 전에. 그러니까 뇌가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냐면 공이 던져지기 전에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거를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As soon as the pitcher begins his wind up. 피처가 뭘까? 투수. 던지는 거. 그럼 봐봐. 피처를 몰랐다고 해. 근데 뒤에 뭐가 있어? wind up. wind up은 혹시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약간 유명해가지고 wind up이 뭐예요? 끝내다. 이렇게 그의 wind up을 뭐 begins 시작한다라고 하면 야구의 어떤 자세 중에 wind up이라는 자세가 있지. 뭐 하는 자세야? 몰라요. 몰라요? wind up이 그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다리 올리고 팔 올리는 그 동작 있잖아. 그걸 wind up이라고 하거든. wind up 하고 던지는 거. 근데 그 wind up을 시작했을 때 누가 better 배트 던지는 사람 누구? 배터니까 타자가 automatically start to pick up on anticipatory clues라고 되어 있거든. 야 너네 여기서 많이 쫄았지? 다운표 또 한 표 안에 있는 anticipatory 때문에 또 쫄았죠? 왜 쫄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는 분명히 어디 있을 거다. 위에 나와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클루 뭐예요? 클루 단서지. 그럼 단서랑 똑같은 뜻을 가진 놈이 어딨어? information이잖아. 그럼 너네가 anticipatory 몰라도 클루를 픽업 뭐 하기 시작한대? 줍줍하기 시작한대. 그럼 줍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딨어? 여기 있네. 연결시켜.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치, 연습을 해야지. 나처럼 같이 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narrow down the list of possibilities. 뭐를 계속 리스트를 narrow down 한대요? 가능성. 아, 이 자식이 팔을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데 공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러면 얘가 어디로 오던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보통 어디로 가던데? 하는 정보들을 줍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너네가 주워올 수 있는 정보가 뭐야? 공이 던져지기 전에 누구의 뭐를 보고? 투수의 동작을 보고 타자가 뭘 해요? 정보를 예측하는 거죠. 정보를 보고 나서 어떤 상황이 오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다 적혀 있어? 대충이라도? 적혀 있어야 돼. 첫 번째 문장 보자. 그러면 너네가 딱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 야구이면서 또 투수가 어떤 정보를 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랑 관련이 없는 야구 정보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한번 볼게. 1번 Twisted wrist. Twisted가 뭐예요? 꼬여 있는 거죠. 근데 wrist가 뭔지 몰라? 그럼 넘어가. 근데 꼬여 있는 것은 suggest 뭐를 암시하냐면 curveball, 뭐를 휘어서 오는 커브볼을 암시한대. 그러니까 twist wrist는 그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 꺾여서 던지면 당연히 커브가 들어가겠지. 커브볼이 나올 거다. While an elbow fixed at the right angle means 야 이거 알아야 되니? 이거 해석했어? 하지마. 왜? 너무 구체적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뭐 팔꿈치가 고정이 된 상태로 right angle에서 이렇게 되면 fastball이 올 거다. Straight over the plate. 그 straight으로 올 거다 라는 거래. 그럼 이거 딱 정보가 뭐니? 커브볼. 투수의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동작과 관련되어 있죠. 왜? 엘보우 나오고 리스트 나오고 그랬더니 페스트볼이 오더라. 됐어? 네. 그럼 투수의 동작에 따라서 공의 종류가 바뀌었죠? 네. 그럼 1번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관련이 있으니까. 네. 2번 two fingers. 네. 두 손가락. 네. on the seam? seam 뭔지 몰라? 넘어가. might indicate a slider. 슬라이더도 뭐겠어요? 공의 종류겠죠. 그럼 two finger를 가면 나도 잘 모르지만 야구를 뭐 이런 식으로 잡건 이런 식으로 잡건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잡으면 슬라이더가 올 거구나. 그러면 투수의 동작에 따라 또 뭐가 바뀌었어? 종류. 종류가 바뀌었지? 2번도 통과. 3번. 너- Ball gripped with the knuckles. 너클은 너네 손가락에 너클 끼워가지고 막 사람 패는 그런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클이 손가락 마디에 끼는 거라서 너클이라고 하거든?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손가락 마디에 네. 쥐어진 네. 볼은 네. is a sure sign. 사인이래. 신호래. 네. That a wavering knuckleball is on its way. 뭐가 올 거다. 너클볼. 뭐 wavering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클볼이 올 거다래요. 그러면 지금 뭐가 손가락 마디. 마디라는 뭐가 있어요? 동작이 있죠. 네. 그랬더니 공의 종류가 뭐래? 너클볼이래. 그럼 3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4번 forkball. 아 포크볼 공의 종류죠. 네. 공의 종류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동작에 대한 설명 나와야 돼요. Which is thrown with the same speed of the fastball. 뭐랑 같이 오는? 패스트볼. 페스트볼의 속도랑 똑같이 던져지는 게 포크볼이라는 건데 그것은 known to be a cause of significant and increasingly common damage. 뭐를 유발한다고? 데미지. 데미지를 유발한대. 어디에? 엘보. 숄더랑 엘보에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종류. 투수의 동작이 공의 종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4번에서 뭐래요? 부상의 어깨랑 엘보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공의 종류를 말하고 있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은 몇 번? 4번. 됐어? 그다음 5번도 보면 배터들은 치는 사람들은 are studying these signs.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hey can explain what they might 어쩌고저쩌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래? 정보를 본능. 그냥 본능적으로 보는 거다. 하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됐어? 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시간이. 맞춘 사람. 저요. 잘했습니다. 태연이 이제 일어났대요. 미친놈. 다음은 조금 쉬운 거 가볼까요? 72번? 아 72쪽? 35번. 네, 똑같이 흐름 문제 72쪽.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보시는 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t's tempting to believe 라고 되어 있지? 야, tempting이 뭐야? temptation 맞아. 거기서 온 단어. 유혹하다. 유혹하다. 근데 여기서는 유혹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유혹적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매력이 있는 거겠죠? 매력 있겠지.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여러분, 근데 믿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 아세요?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믿는 게 매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보통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 믿는다는 행위는 좋은 행위, 나쁜 행위? 나쁜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앞에서 뭐라고 했어? tempting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유혹적이야. 그럼 유혹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행위에 대한 유혹일까? 나쁜 행위에 대한 유혹일까? 당연히 나쁜 행위에 대한 유혹이겠죠. 근데 그 나쁜 행위가 어디냐면 바로 대절이라는 거예요. That we can trust the media. 우린 뭐 할 수 있다? 미디어를 믿을 수 있다. With our kids. 우리 애들하고도 냅둘 수 있대. 그 다음 that 또 뭘 믿냐면 We don't need to pay close attention. 뭐 할 필요가 없다. 집중을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다. To what? 어떤 것에 집중을 하냐면 What movies or TV shows our kids are watching. 우리 애가 뭘 보는지에 대해서 뭐 굳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마이너스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믿냐면 The computer games are playing. 걔네들이 뭘 하는지. 그 다음에 where they are surfing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어느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는지. 서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물에서 뭘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넷 그 전산망에서 뭘 검색하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다 유혹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전부 다 뭐야?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겠지? 밑에 문장 봐봐. It's much easier. 훨씬 더 어떻대? 쉽대.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까 전에 믿는 거 안 좋은 거였잖아. that 우리가 뭐 한다라고 믿는 거? 우리는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대요. 그럼 딱 봐도 어구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잖아. 그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옆에다가 뭐라고 정리해줘야 돼? 미디어 믿는 거. 부모님이 미디어를 누구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본인 아이에 대해서 미디어를 뭐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네. 부정적이다. 약간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왜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뭐 하기 때문에? 편해서. 그 편해서 하는 행위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야겠죠? 근데 1번부터 5번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지. 근데 답이 되게 다양했어요. 여러분들의 답이. 막 엄청 많아. 3번, 4번, 5번, 2번 막 난리나.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한 1분 더 드릴게. 내가 한 게 진짜 답이 맞는지. (1번) After all, 결국 we are only adding more work. 더 추가하는 것밖에는 안 된대. 뭐를? 더 많은 일거리를 그리고 걱정거리를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에다가. 여러분 지금 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부모님이 아이가 뭘 하고 사는지 미디어에서 뭘 찾고 사는지를 신뢰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부정적이라고 본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요 앞에 내용만 보면은 신뢰를 하는데 왜? 편해서 이거였지. 근데 그 편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늘리는 것밖에 안 돼? 더 많은 일거리, 더 많은 걱정거리를 늘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이너스 요소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거야. 맞지? 근데 왜? 어떻게 하면? If we admit 뭐 하면? 결국에는 인정을 하면 뭐라고? 우리는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 근데 뭐처럼? 낯선 사람이 우리 애한테 접근을 하는 것처럼 미디어를 그런 것으로 내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김도연이 막 5살짜리 애기인데 김도연한테 아저씨가 등장해가지고 도연아 너 몬스터 좋아해? 이러면서 몬스터 사준대. 그러면 애기가 쫄래쫄래 따라갈 것 같은 그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냐면 더 많은 일거리와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거야. 결국엔 그렇게 돼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미디어가 좋은 역할이야? 나쁜 역할이야? 나쁜 역할이죠?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many parents are in a state of media denial. 뭐의 지금 상태에 있대? 미디어를 부정하는 미디어 부정의 상태에 있대요. 결과적으로. While others feel overwhelmed and helpless. 다른 사람들은 뭐해? overwhelmed가 뭐예요? 감싸다. 휩싸. 휩쓸리다. 휩쓸리고 약간 뭐냐면 overwhelm은 내 감정이 이만큼이면 내 감정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뜻이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뒤집는 거죠. 뒤엎는 거. 그럼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정 상태가 나를 확 덮치는 거고 helpless. 어때? 도움적이지 않다. 이거 도움적이지 않은 helpless.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뭔 뜻일까? 안 좋다. 안 좋은 뜻인데 무기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 미디어를 denial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 안 좋아서. 아까 그 미디어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상태잖아. 그래서 2번 어때? 괜찮지? 관련이 있죠? 그럼 3번.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소셜 미디어가 네. is sometimes like a wild animal. 뭐와 같다? 야생 동물과 같아. 근데 야생 동물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 아직까지는. 왜냐면 야생 동물이 날뛰니까. 근데 뒤에 있는 설명 보세요. Range of influences on children's.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근데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learning에 대한 영향력이 has broadened. 어떻게 된대? 넓어진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몇 번? 3번. 4번, 5번 읽어보면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았죠? 쉬웠죠? 네. 나머지 거 흐름 전부 다 풀어오시고요. 12까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해오라고 했던 빈칸 안에 패러프레이즈 문제 덜 푼 거 그거 마저 다시 풀어오세요. 화요일까지. 그죠? 가세요. 30분이다. 차 타야 되는 사람 빨리 가세요.